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자 지지자들은 앞다퉈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입금을 독려했습니다. 예금 주는 윤석열이네요. 오, 맞네요. 그래서 저도 아까 10만 원 이렇게 입금하려고 하니까 하루에 그 한도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수감 후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총 6억 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대통령 재직 시절 연봉의 2.5배에 달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을 총 180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옮겨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용자의 영치금 계좌 잔액은 4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출금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한도가 채워지면 개인 계좌로 이체해 다시 영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치금도 5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과세 표준액마저 설정이 안 돼 있어 국세청 과세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모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옥중에서 성경책만 읽어도 6억이 쌓이는 윤석열식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영치금 계좌에 대하여는 송금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는 2달 동안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출금 내역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후인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총 3억 700만 원을 출금했다고 돼 있습니다. 인출 명목 대부분은 변호사비와 치료비라고 했습니다. 영치금이 크게 불어난 건 당시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단이었던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7월 11일 영치금 계좌를 공개한 이유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두고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신다며 모금을 호소한 겁니다. 계좌 공개 전인 1차 구속기간 때는 2달 동안 영치금 45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 중 200만 원은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강릉 사업가 우모 씨가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김건희 씨가 50만 원, 장모 최은순 씨가 100만 원, 친동생 윤모 씨가 100만 원씩 입금했습니다. 우 씨가 당시 탄핵 심판 선고 전 직무정지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돈을 송금한 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후원금 1,000만 원을 냈던 우 씨의 아들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용산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돼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인인 김건희 씨는 하루 평균 3회꼴로 접견을 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씨는 구속 이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2일 동안 36회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조사를 피해오던 김 씨가 변호인 접견에는 시간을 아끼지 않은 겁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 아무것도 못 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영치금을 보낼 수 있는 계좌도 함께 올렸습니다. 전한길 씨도 영치금을 보내달라며 계좌를 홍보했습니다. 에어컨 없는 데서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미안한 감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 스스로도 앞선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변호사 구할 돈이 없다며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79억 9,115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금액보다 5억 1천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약 80억 원 중 김건희 여사 명의 재산이 73억 원 정도였는데 여기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3억 원 상당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토지와 부동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내란 수개가 무슨 염치로 동정을 바랍니까? 영치금을 모금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나 모르겠습니다. 후한무치하다 이런 표현이 딱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십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정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이튿날 의뢰인이 2번이나 구속되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심정적으로 타격이 크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는데요.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 즉 미처 어찌할 수 없이 급작스러운 사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영취금 계좌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오후 4시 전에 입금되어야 주말 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대서 자신이 급히 입금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영치금은 구치소 안에서 음식물과 의류 등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 사용됩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한 지 몇 시간 만에 한도인 400만 원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거래 금액이 초과 한도를 넘었다는 알림을 공유하며 제가 알기로 영치금은 400만 원까지이나 이체는 더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도를 딱 그만큼만 연 건지 행정적인 부분은 월요일에 구치소에 문의해 해결하고 다시 말씀 올리겠다고 전했습니다. 내란 수개가 무슨 염치로 동정을 바랍니까? 신고 재산만 75억 정도인 윤석열이 영치금을 모금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나 모르겠습니다. 후한무치하다 이런 표현이 딱 맞습니다. 법무부는 영치금 한도를 1인당 4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넘으면 수용자 개인 명의로 입금해 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합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운동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계속되면서 윤석열의 혐의가 더 짙어지자 극우 세력들이 급기야 동정 마케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눈질환과 당뇨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외부 차임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